신대랩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3강 SPSS 가설과 가설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설이란 과학적인 조사에 의해 검증이 가능한 사실로서 2개 이상의 변수 혹은 현상 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을 말합니다. 보통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회귀분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귀분석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가 이제 2개가 있다고 할게요. A와 B가 있고요. 그리고 C가 종속변수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가 C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B가 C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서 이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2군데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로 표시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가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귀분석에서는 A 변수가 C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구 가설이고요. 또는 B가 C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가설 2개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즉 화살표 하나가 바로 가설 하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가설은 크게 규모가설과 대립가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설은 H0로 표시를 해주고요. 대립가설은 H1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규모가설은 여기 표시가 H0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제로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 널 하이파시스에서 0가설이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고요. 이는 뭐냐면 기존에 알려지고 인정되어 온 내용으로서 연구자가 반박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규모가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대립가설은 H1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은 연구가설이라고도 해요. 리서치 하이파시스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는 연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새로운 가설로서 연구자가 믿는, 그리고 지지하기를 원하는 가설을 우리가 대립가설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가설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통계에서 이제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데, 크게 연관성 가설, 2번째는 평균 차이 검증 가설, 3번째는 영향관계 가설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규모 가설은 연관관계가 없다, 연관성이 없다, 그리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T검증의 경우에는 평균이 같다, 그리고 이론 분산 경우에도 평균은 같다, 그리고 회귀분석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모 가설을 우리가 가설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를 연구 가설로 이제 표현해 보면, 교차 분석의 경우에는 A 변수와 B 변수 간의 연관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상관관계에서는 A 변수, B 변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상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T검증은 두 집단 비교, 평균 비교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집단 간의 평균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이런 분산 분석은 세 집단 평균 비교를 하는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세 집단이죠. 세 집단 간에 적어도 평균은 적어도 1개 이상의 집단 간에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차이를 볼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에서는 A 변수가 B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뭐예요? 차이가 없다, 평균 차이가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규모가설이고, 반대로 차이가 있다 또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이제 연구가설, 대립가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설 검증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설 검증입니다. 가설 검증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서
얻은 검증 통계량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새로운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 즉 연구가설의 채택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우리가 가설검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설검증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측검증과 양측검증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단측검증은 규모가설의 기각 영역이 검증 통계량 확률 분포에서 한쪽 끝에만 나타나는 가설검증을 의미하고요. 양측검증은 양쪽 꼬리에 기각 영역이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추정은 T밸류나 F값, 카이제곱값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설검증하는 경우고요. 신뢰구간 추정은 우리가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해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용어는 유의수준이 되겠습니다. 유의수준은 알파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여기 있는 대로 보시면은 규모가설이 참인데도 규모가설을 잘못 기각할 제1종으로의 최대 허용 한계를 우리가 유의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규모가설을 기각시키고 연구가설을 채택할 확률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사회학에서 0.05 즉 5% 수준을 많이 이제 유의 수준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1% 또는 0.1%에서 좀 엄격한 기준으로 또 학문 분야마다 유의 수준을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유의 수준은 연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5%로 할 건지 1%로 할 건지 0.1%로 할 건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에서 마이너스 알파 유의 수준을 빼면은 바로 신뢰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신뢰 수준. 그래서 0.05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회과학에서 보통 사용하는 유의 수준 0.05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알파가 0.05니까 0.95가 되는 거죠. 그래서 95% 신뢰 수준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설검증에서 우리가 채택력, 기각력 이렇게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했을 때 기각력이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데 여기에 기각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 검증할 때는 양쪽에 이렇게 꼬리 모양 부분에 이제 기각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기각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각력. 그리고 이 부분 여기에서 이쪽 부분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채택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계치가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임계치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치는 검증의 종류와 유의 수준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산출한 값이 이제 임계치인데요. 보통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짓는 이제 경계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 분포를 사용하든 F 분포를 사용하든 이제 이 임계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임계치가 만약에 1.96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T 값을 검증 통계량으로 하는 경우에 1.96보다 이게 크다. 1.96보다 T 밸류가 절대값으로 크게 나오면 우리가 이거를 가설을 채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계치가 우리가 다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통은 통계학 책 부록에 이런 부분이 이제 게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검증 통계량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뭐 T밸류, F값, 카이제곱값 등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유의 확률도 검증 통계량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요 값들을
유효확률, P값으로, P밸류, 유효확률 값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변경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T값, F값, 카이제곱값 등을 P값으로 변경한 다음에 유의수준, 연구자가 정하는 유의수준과 비교해서 이제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자, 교차 분석에서 이용 분포는 카이-스퀘어 분포가 되겠고요. 상관 분석에는 T분포, T검증에서는 T분포, 분산 분석은 F분포, 회귀 분석은 F분포와 T분포를 사용하는데, 이것들을 다 이제 검증 통계량을 이제 이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다 통계량이 이제 우리 통계 분석 기법을 돌리고 나면 이런 값들이 계산이 되는데, 이 값들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이 다 가능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다 가설 검증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 값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변환시킵니다. 검증 통계량을 유효확률, 즉 P값으로, P밸류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이 P값하고 유의수준하고 비교를 해서 가설 검증을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검증 통계량을 몰라도 이 검증 통계량을 유의 확률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하는구나. 이것을 좀 잘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가설 검증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는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연구자가 유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알파죠. 알파를 어떤 때는 0.05, 어떤 때는 0.01, 어떤 때는 0.001 이런 식으로 연구자가 학문 성격에 따라서 그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서는 이제 검증 통계량, 뭐 T값이나 F값이나 카이-스퀘어 값, 이런 값들을 사용해서 임계치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하시면 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P밸류하고 P값하고 유의수준을 비교해서 또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고려, 즉, 이 부분에서 이제 비교를 통해서 규모가설의 기각 여부를 이제 결정하시고, 기각이 되면은 바로 이제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겠죠? 연구가설이 채택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나하나 조금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이제 우리가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행연구의 검토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것이죠. 선행연구의 검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설을 이제 설정을 하면 되고요. 연구 논문에는 일반적으로 규모가설을 기술하지는 않고 대립가설을 중심으로 이제 설정한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설은 방향적 가설과 비방향적 가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설에 어떤 플러스 방향 또는 마이너스 방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A 변수가 B 변수에 정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정적으로 또는 부적으로 A가 B 변수에 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향적 가설이라고 하고, 정적으로 부적으로가 빠진 그런 가설을 우리가 비방향적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유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데, 연구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종류가 많이 사용되지만 그 중에서 사회과학은 0.05 기준이 많이 알파가 0.05다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의학계통이나 조금 엄격한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이러한 0.01 또는 0.001 유의 수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학문 분야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유의 수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방법입니다. 가설 검증을 하는 제1방법은 검증 통계량과 임계치를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측 검증을 기본으로 한다고 봤을 때 유의 수준 5%, 즉 알파를 0.05로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서 검증 통계량 T 값은 1.96보다 커야 된다. 크면 1.96보다 크면 우리는 규모 가설을 기각하고 연구 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엄격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유의 수준을 이제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이제 가보면, 예를 들어서 2%로 잡았다 그러면은 0.02로 잡았다 그러면 우리 t 밸류가 2.33보다 커야 되고 0.01 기준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2.58보다 커야 되고요. 0.001 기준으로 잡았다 그러면 3.30보다 커야 되는 임계치 t 값이 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각각의 경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단측 검증이냐 양측 검증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렇게 유의 수준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측 검증에서 유의 수준 5%로 하려고 하면은 알파를 0.0으로 하려고 하면은 t 밸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1.645보다는 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방법입니다. 제2방법은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의 비교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설 검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값하고 유의 수준을 비교해서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대립가설, 즉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우리가 검증하는 방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P밸류가 P값이 0.05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P밸류가 0.05보다 적다. 일반적인 사회과학의 경우가 되는 경우에요. 이 경우는 이때는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여기보다 크면은 이거는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없다. 즉 즉 여기에서는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쨌든 가설 채택이 되려면은 유의 수준 0.05 수준에서는 이 P밸류가 0.05보다는 적게 나와야 된다. 검증 통계량 P값이 0.05보다는 적어야지만 우리가 대립가설, 즉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요. 신뢰구간 추정법을 제3방법으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뢰구간 추정을 통해서 하한값과 상한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이 하한값을 구했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 0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한값이고 여기가 상한값이잖아요. 그럼 여기 0을 포함하고 있죠. 이런 때는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 여기가 하한값이고 여기가 상한값이다. 그러면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때는 연구가설을 이제 채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플러스 방향 쪽에서도 그렇고 또 이쪽에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하한값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한값이다. 그러면은 여기도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이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걸쳐져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한값과 상한값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 이 영역 사이에 0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래서 규모가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 경우가 아니면 나머지 이런 경우에는 다 뭐예요? 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강 가설과 가설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